당신은 지금 인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일상, 똑같은 만남, 똑같은 무력감. 당신이 떠나는 여행이 지루한 일상만을 탈출하는 목적뿐이라면 3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가도 귀국 하루 만에 다시 공허해질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해줄 질문 3가지를 당신에게 던질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더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약속을 잡고,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더 화려한 여행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공허함은 더 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질문을 회피하려고만 했지, 질문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오는 순간, 유명 관광지를 다녀왔는데 막상 기억나는 건 인증샷을 찍기 위해 줄 서 있던 순간. 이건 당신 여행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여행을 일상의 탈출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답이 아닙니다. 탈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커져 있습니다. 50대인 당신의 여행은 탈출이 아니라 직면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행은 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산악인 라이몰트 메스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당신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산은 당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왜 낮아진다는 걸까요? 하지만 히말라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산악연맹 조사에 따르면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온 50대의 87%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 중 64%는 트레킹 후 6개월 이내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체 히말라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겸손해진 자신, 작아진 자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해줄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살고 있습니까? 50년 동안 당신은 속도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성공, 승진, 자녀의 성장, 재산 증식. 남들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느리면 패배자, 멈추면 나고자. 사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래서 당신은 달렸습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나고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히말라야는 당신에게 강제로 멈춤을 명령합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도입니다. 해발 3000m만 넘어가도 우리 몸은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움이 밀려옵니다. 이게 바로 고산병입니다. 고산병은 당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이 고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히말라야는 당신의 오만을 가장 정직하게 부숴줍니다. 평생 나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이지의 문제야라고 믿었던 모든 신념이 산산조각납니다. 당신은 본인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3000m 고도에서 당신이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라도,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숨이 차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함도, 당신의 재산도, 당신의 경력도 고산병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시작점입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가이드들이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스타리, 비스타리. 네팔어로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10분 걷고 5분 쉬기. 이게 히말라야를 안전하게 오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언제 도착하지? 주변 사람들은 앞서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천천히 갈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던 사람들은 중간에 고산병으로 쓰러집니다. 2000m, 3000m에서 포기하고 하산합니다.
반면 천천히 자기 페이스를 지킨 사람들은 4,000m, 5,000m까지 올라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달려온 지난 30년이 정말 의미 있었는가? 승진을 위해 놓친 가족과의 시간, 돈을 위해 포기한 취미생활, 체면을 위해 참았던 진짜 하고 싶은 말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제는 속도를 늦춰야 할 때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이 오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속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빠르게 살게 되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뒤처질까봐, 잊혀질까봐,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존재가 아니라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일한다. 나는 이만큼 번다. 나는 이만큼 바쁘다. 바쁜 것이 곧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 공식이 무너집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바쁘지 않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히말라야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로 정의합니다. 3,000m 고도에서 50m를 걷는데 10분이 걸립니다. 평지에서는 1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 9분의 차이가 무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 9분 동안 당신은 숨을 의식합니다. 심장 박동을 느낍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그 9분 동안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빠르게 달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존재의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할 때 배낭을 꾸리며 고민합니다. 뭘 가져가야 하나? 뭘 빼야 하나?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발 5,000m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걸 가져왔지? 트레킹을 마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가져간 것의 절반도 쓰지 않았어요.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아온 명함, 직함, 재산, 관계라는 이름의 짐들. 이것들이 많을수록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것들이 정말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을 둘러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10년째 방치된 물건은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5년째 안 입은 옷이 몇 벌이나 걸려 있습니까? 책장을 보세요. 읽지도 않을 책을 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까? 서랍을 열어보세요. 용도도 모르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순간 나의 일부를 버리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버릴수록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정말 다 필요한 인맥입니까?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체면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이득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지치게 만듭니까? 직함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명함에 적힌 그 직함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설명합니까? 직함을 떼어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를 지탱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할까요?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을 소유로 채우려 한 겁니다. 이만큼 가지면 인정받겠지. 이만큼 쌓으면 안전하겠지. 이만큼 모으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직책이나 승진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자기 인정이었습니다. 히말라야는 이걸 가르쳐 줍니다. 4,000m 고도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텐트 하나, 침낭 하나, 따뜻한 물 한 컵.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상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가 사라지면 존재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까? 아니면 외로운 겁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라는 건 물리적 상태이고 외롭다는 건 심리적 상태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밤은 고독합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면 수천 개의 별이 쏟아질 듯 가까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안 터지고 와이파이도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고민, 걱정, 욕망 모두가 먼지보다 작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성공, 인정, 체면, 명예, 경제,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해방입니다. 작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평생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짓눌려 살았던 당신에게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50대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는 당신에게 역설을 가르쳐줍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같은 고독을 견디며 같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하지만 그 만남은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 50대의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가려내는 필터입니다. 의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이익을 위한 관계가 걸러지고 나면 당신 곁에 진짜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철학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더 깊이 연결시켜 줄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 정리. 매주 3가지 버리기 프로젝트. 매주 일요일 저녁 1시간을 투자해 당신의 집을 둘러보세요. 옷장, 서랍, 책장, 창고를 하나씩 열어보며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 3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1년이면 156가지를 비울 수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짐도 함께 정리하세요. 끊어야 할 관계, 그만둬야 할 습관, 놓아야 할 집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세요. 두 번째, 고독 연습. 혼자만의 여행 한 달에 한 번 가기. 한 달에 한 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히말라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산, 바닷가, 도서관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엔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친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에 갇혀 숨막혀 하던 당신, 은퇴 후의 공허함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던 당신,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에 집착하던 당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천천히 가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당신은 소유하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음을 압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50대인 당신의 여행 목적을 휴식에서 존재의 의미 찾기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평생 짊어진 짐 중에서 오늘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50대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